옛날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에 한 사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곽달구. 묵과에 응시한 가난한 중인 출신이었죠. 과거 시험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러했겠지만 달구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 달구가 반드시 벼슬을 받아서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달구는 두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필기를 중점으로 다루는 초시는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는 무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필수 덕목, 바로 무예를 선보여야 하는 복시를 치러야 할 차례였지요. 달구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피나는 수련을 한 달구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시험장. 마침내 달구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달구는 기운차게 대답하며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멋들어진 궁수를 뽐냈지요. 화살은 모두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마술, 검술, 창술 그리고 무술까지 흠잡을 데 없는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달구를 지켜보는 시험관부터 응시자들까지 모두 감탄하고 말았죠. 이후 최종 시험인 전시도 깔끔하게 마무리한 달구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나 합격자 발표 날 달구는 뜻밖의 결과를 마주하였습니다. 없다, 없어. 이보시오. 이거 합격자 명단이 맞는 거요? 뭔가 잘못되었소. 명단에는 이상 없소. 불합격하였으면 얌전히 돌아가시오.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관리인 박목관은 항의하는 달구에게 매몰차게 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달구는 낙방한 것입니다. 달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초시부터 전시까지 모두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시험관 중 한 명은 달구를 직접 호명하면서까지 칭찬하였지요. 헌데 도대체 어째서 불합격한 걸까요? 달구는 낙방의 충격으로 멍하니 합격자 명단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뒤에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자연스레 귀에 들어왔지요. 올해도 돈잔치구만. 돈잔치라니. 원, 이 얼빠진 사람 보게. 이번에 과거를 총괄했던 시험관이 임대감이지 않나? 맙소사, 그 동계신 임병택 대감 말인가? 이제야 아기가 들어맞는구만. 그래, 돈귀신 임대감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평범한 방법으로 과거에 합격하려면 어림도 없지. 이 동그란 거 바로 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야. 우리야 천민나불행이니까 과거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겠지만은 떨어진 치들을 얼마나 속이 상할지 상상이 안 가는구만. 그렇지. 낙방에서 일그러진 저 한심한 면상짝들을 보면 점심에 먹은 국밥이 싹 소화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주 구경할 맛이나. 내 이 맛에 이때가 되면 여기 앞을 서성인다니까. 역시 자네야. 풍류를 즐길 줄 안다니까. 그럼. 자 가세나. 이 기운 그대로 가지고 한 장 건강하게 걸치세. 구경꾼들은 그러면서 서로 낄낄거리며 주막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대화를 모두 엿들은 달구는 그야말로 맥이 탁 풀려버렸지요. 화를 낼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매관매직이라니. 이 무슨 파렴치한 짓이란 말입니까? 힘도 돈도 권력도 없는 달구에게는 애초에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달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힘없는 발걸음을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정 세상에는 신도 부처도 없단 말인가. 오직 돈뿐이로구나. 달구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걸음 옮기면 욕이 올라왔고 또 다시 울적해지면 의미 없는 넋두리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이러다가는 절벽에 굴러떨어져 죽어도 모를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달구는 기묘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시냇가를 건너려는데 지팡이를 짚은 한 여인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길에 곱게 차려입은 낭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다니. 무슨 일일까요? 달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무리 넋이 나가 있더라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쉽게 지나칠 수 없던 달구의 의협심 넘치는 성격 탓이었습니다. 실례하겠소. 내 지나가던 나그네요.
주제넘은 참견인지는 모르겠소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안녕하셔요. 실은 제가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 몸인지라 쉽사리 건너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여인은 달구에게 곱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달구는 그만 깜짝 놀라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달구는 생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두 눈동자는 마치 태양빛을 머금은 듯 밝게 반짝였습니다. 오밀조밀한 콧날과 부드러운 얼굴선, 그리고 붉은 꽃잎 같은 입술은 차분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검소한 저고리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고고한 기품이 흘렀지요. 달구는 순간 말을 건 것 자체가 무리한 행동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리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지연서라 하옵니다. 나는 곽달구라고 하오. 무과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이지. 달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차마 떨어졌다는 말까지는 수치스러워서 하지 못했지요. 그러자 현서라는 여인은 그런 달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무사님을 뵙게 된 것은 정말이지 큰 행운이네요. 행운은 무슨? 별일 아니오. 자, 그러면 어서 건너가 봅시다. 나도 가는 길이니 말이오. 부축을 해드리겠소. 수심이 생각보다 깊고 물이 흐름이 빨라서 힘들 것 같아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무사님 등에 업혀도 될까요? 현서의 부탁에 달구는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보통 여인이었다면 별 생각 없이 몸에 손을 댔을 것 같은데 현서처럼 아리따운 여인을 등에 업으려니 오히려 망설여졌습니다. 달구는 머뭇거리다가 등을 내밀었습니다. 현서는 조심스럽게 달구의 등에 업혔죠. 그런데 어째 제법 묵직한 겁니다. 달구는 잠깐 휘청거렸지만 금세 균형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무겁죠? 무겁기는 무슨. 깃털처럼 가볍소이다. 달구는 허세 부리면서 얼른 그러고 시냇가를 건넜습니다. 현서는 달구의 등에서 내리고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무사님. 그러면 또 인연이 닿으면 보지요. 잠깐, 혹시 어디를 가시는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공양을 드리기 위해 청령산의 대운사로 가는 길이었어요. 청령산? 아니, 여기서 얼추 200리는 더 가야 할 텐데. 맞아요. 허나 걷다 보면 도착하지 않겠어요? 현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천연덕스러워서 세상 물정 모르는 아씨로 보였죠. 달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녀리고 어여쁜 처자가 그 험한 길을 홀로 간다고 하니 쉽사리 발걸음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검소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귀한 아씨가 분명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홀몸으로 여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좋소. 그러면 그대만 괜찮다면 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리다. 어차피 과거에 낙방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달구를 사로잡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릇 아름다운 여성을 볼 때 느끼는 파렴치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신비로웠지요. 현서는 달구의 제안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씨가 참으로 고우시네요. 안 그래도 홀로 적적하였는데 잘 되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처음 본 남정네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불안하지는 않소? 만약 무사님이 그런 불손한 생각을 품었다면 조건을 걸거나 보답을 바라셨겠지요. 아닌가요? 그건 모르는 일 아니오? 나중에 내가 뭘 요구할지 낭자가 어찌 알겠소.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드리면 되겠지요. 젊은 처자가 겁도 없구려. 현서의 불가사의한 대답에 달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서가 먼저 앞장서서 걸었지요. 달구는 허겁지겁 여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달구와 현서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현서는 다리가 불편하니 때로는 달구가 현서를 등에 업고 산을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서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달구가 이야기하고 현서는 조용히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달구는 이런 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현서에게 말을 하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안하구려.
사내 놈이 떠벌떠벌 말이 많아서. 내 원래 이렇지는 않소. 어째서인지 낭자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는구려. 때로는 담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보내야 하는 법이죠. 그러니 괴념치 마세요. 기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달구와 현서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큼지막한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어느새 한강에 도착했구려. 시간 가는 줄을 몰랐구만. 배는 저기에서 타나 봐요. 나루터에는 이미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달구와 현서는 배를 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리 사람이 많은지 차례를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달구와 현서의 차례가 되었는데 어느 한 양반이 앞으로 쑥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른바 새치기였지요. 이거 원 기다리는데 한 세월이구만. 아주 숨 넘어가겠어. 바쁘니 내 먼저 좀 값세. 이복의 뱃사공 어서 좀 태워주게. 알겠수. 30분이면 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리다. 30분. 아주 그냥 바가지를 내 대굴박에다가 씌우는구만. 뭐 좋소. 바쁘니 그리합시다. 양반은 멋대로 새치기한 것도 모자라서 사공에게 돈을 먼저 지불하고 삭슬 치렀습니다. 이를 본 달구는 그야말로 꼭지가 돌아버렸죠. 안 그래도 과거에서 돈 많고 건방진 양반들 때문에 낙방하였는데 더더욱 화를 참을 수 없었지요. 달구는 양반의 어깨를 확 잡아 끌며 화를 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뻔히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시오? 허참. 이천한 것이 누구 앞이라고 언성을 높이느냐?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어처구니가 없구만. 무례? 그래, 니시길래 마음대로 새치기 하시는 거요? 얼른 뒤로 가서 줄 서시오. 이 고향 것. 오늘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겠느냐? 좋지. 뜨거운 맛.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여나 줘보시오. 달구가 소매를 걷어붙이자 근육으로 두터운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양반은 그제야 그걸 보고는 침을 꿀꺽 삼켰지요. 제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하여도 항상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법이죠. 자칫하다가는 몰상식하고 힘만 센 청거색에 흠씬 두들겨 맞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돌연 현서가 달구를 붙잡았습니다. 무사님. 진정하셔요. 배는 다음 것을 타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리고 다음 것을 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서 또 시간이 걸리오.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현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구를 다독였습니다. 달구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째서인지 현서 앞에서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눈앞에 양반을 두들겨 패면 그녀가 자신에게 실망할 것 같았지요. 알겠소. 그러면 그렇게 하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이번 배가 마지막이오. 사공이 끼어들어서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이에 달구는 표정을 구겼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양반은 홀라당 배에 탔습니다. 달구와 거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의기양양하게 비웃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주 천한년 놈끼리 천생연분이로구나. 거기서 평생 줄이나 쭉 쓰려무나? 달구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이미 배를 타고 떠나버려서 어떻게 쫓아갈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오, 저 망할 녀석. 혼쭐을 내놓아야 했는데. 현선왕자는 화도 나지 않소? 화를 내는 것은 불타는 돌을 쥐고 던지는 것과 같지요. 상대방도 다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준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내일까지 배를 기다려야 하지 않소? 그러면 내일 타면 되겠네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요. 아니면 저를 한시라도 빨리 떼어놓고 싶으신가요? 현서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달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청량하여 마치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러자 달구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머쓱했습니다. 사실 새치기 당한 것보다도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소. 그래, 뭐 알겠소. 그러면 여기 하룻밤 지낼 주막을 좀 찾아보지요. 결국 달구와 현서는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헌데 주막에 도착하자 어느새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지 뭡니까. 비 한번 시원하게 내리는구려. 달구의 말에 현서는 또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달구는 피식 웃으면서 현서와 함께 떨어지는 빗방울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중에도 비는 계속 억수같이 퍼부었지만 아침이 되자 뚝 그쳤습니다. 달구와 현서는 주막을 나서서 다시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나루터는 어제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사공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달구와 현서를 발견하더니 담뱃대를 놓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어제 그 운 좋은 손님들 아니신가? 운이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여? 어제 배를 먼저 탄 양반 기억하시오?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오? 그게 말이오. 어제 배를 몰아서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이다. 물살이 어찌나 거칠고 제멋대로인지 배가 뒤집히는 줄 알았다오. 헌데 내가 이래봬도 노를 잡은 횟수만 30년이거든. 어찌저찌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는데 아니 글쎄 그 양반이 덜컥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렸지 뭐요. 거참 애석한 일이지. 사공의 말에 달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새치기한 양반은 한 발 먼저 앞서가려다가 저승길로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사공은 고개를 휘 저었습니다. 내 아무리 노졌는데도 같았다지만 그 폭풍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어찌 구하겠소. 나라도 살아야지. 만약 댁들이 먼저 탔으면 그 양반처럼 물에 휩쓸려서 세상아직했을지도 모르오. 거참 기묘하구려. 그렇지?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여튼 그리 되었소. 삭은 내 무료로 해드리리다. 내 탓은 아니다만 그래도 영 찝찝하니 이래야 마음이 편하겠소. 사공은 그리 말하며 배에 올라타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달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서 낭자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달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혹시 에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 달구와 현서는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달구와 현서는 저녁 무렵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마을 전체를 물들였고 곳곳에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한숨을 돌리며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길을 오래 걷다 보니 낭자도 피곤하실 테니 말이요. 그러나 막상 주막 안에 들어서니 걱정이 생겼습니다. 달구와 현서에게 남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건너기 전에 하룻밤을 묵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거참 산 넘어 산이구만. 지금 이 돈으로는 밥이나 한 끼 겨우 먹겠소. 그러면 무사님만 드셔요. 저는 별로 배고프지 않답니다. 어떻게 그러겠소. 기다려 보시오. 내 비로서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소이다. 그때 주막 구석에서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사내가 달구의 어깨를 톡톡 건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길손들께서 낯이 익지 않구려.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으신가? 지나가는 길에 하룻밤 묵으려고 왔소이다. 헌데 곤경에 처하신 것 같구만. 그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돈이 충분치 않소. 그래서 끼니나 채우고 다시 나가려고 했지. 그래서는 쓰나. 보아하니 힘께나 쓰는 무사님 같으신데 반값은 내가 치르겠소. 사내는 그리 말하더니 달구와 현서를 위한 반값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이에 달구는 깜짝 놀랐죠. 이럴 수가. 정말 고맙소. 별거 아니오. 헌데 돈이 부족하여서 퍽 곤란하겠소. 그래서 말인데 괜찮은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소? 사내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달구는 먼저 선의를 받았는데 무턱대고 거절하는 것은 예의라 생각하여 일단 드러나 봐야겠다 싶었지요. 좋소. 은혜를 받았는데 무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보았구만. 사실 내가 모시는 나으리가 있어. 헌데 최근 곤란한 일을 겪으셔서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오. 무사님이라면 능히 하고도 남을 일이지. 만약 일을 잘 처리해주면 나리께서 큰 상을 내릴 거요. 그러면 무사님도 그렇고 여기 어여쁜 낭자도 좋지 않겠소?
달구는 사내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째 명확하게 무슨 일인지 밝히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낭자. 이거 아무래도 갈 길이 먼데 돈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소? 보안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이것만 얼른 처리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은 어떻소? 달구가 조심스럽게 묻자 현서는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사님 마음 가는 대로 하셔요. 여전히 알쏭달쏭한 대답이었지만 달구는 고개를 끄덕였죠. 뭐 달구뿐만 아니라 현서에게도 좋은 일이니 수락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소. 언제 찾아뵈면 되겠소이까? 아주 화통하구만. 지금은 늦었으니 먼저 여독을 좀 푸시고 내일 아침이 되면 모시러 오겠소. 그러면 좋은 밤 되시오. 사내는 그리 말하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조금 석연찮았지만 오랜 여행길에 피곤하였던 터라 밥을 먹고 따뜻한 방바닥에 등이 닿자마자 곧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약속대로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상기된 얼굴로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사내는 달구와 현서를 마을 북쪽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도포를 차려입은 하인들이 경계하듯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달구와 현서를 안내한 사내를 보자 꾸벅절을 하더니 큼지막한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나으리께서 기다리고 있소이다. 이거 참 의리의리하구려. 나으리께서 보통 분이 아니신가 보. 우리 나리께서는 이 일대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요. 힘께나 쓰는 분들이라도 나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곤 한다오. 허나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오. 이리 말하는데 어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광경의 달구는 더더욱 찝찝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달구가 미워하는 부유한 검문색가의 모습 그대로였으니 말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마당을 지나 사랑채에 도착하자 마침내 달구는 나으리라는 양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구와 현서는 공손하게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래? 정남이가 말한 무사로구나. 이야, 풍채가 훌륭하구만. 우리 집에 이런 인재가 찾아오다니 반갑네. 곽달구라 하옵니다. 여기 있는 여인은 함께 여행하고 있는 지연선왕자라 하옵지요. 그래. 나는 임병택이라고 하네. 임병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달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다소 무례한 행동일 수 있겠으나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지요. 다름 아닌 매관매직과 부정부패로 악명이 드높은 이번 과거 시험의 시험관이었던 동기신 임병택 대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니옵니다. 덕망 높은 임대감 나으리의 조난을 직접 뵈니 영광이어서 그랬사옵니다. 그렇구만. 헌데 어째 낯이 좀 있는구만. 우리가 구면이었던가? 실은 제가 이번 무과에 응시하였던 자이옵니다. 그때 시험장에서 저를 보시고 기억하신 것이 아닐까 싶사옵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러고 보니 기억나네. 곽달구. 아주 군계일학이었지. 내 어찌 자네를 잊었겠나? 나를 낙방시키고도 뻔뻔하게 잘도 그런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것을 달구는 꼭 참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는 찡그린 얼굴을 가렸지요. 그대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구나.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 감업하옵니다 나으리. 내 요즘 아주 곤란한 일이 있어서 말이세. 내 일을 사사건건 회방 놓는 불순한 자가 있어. 그 자가 지금 이웃 마을 어딘가에 숨어 지낸다는데 자네가 그놈을 붙잡아 데려와 주게. 그러면 50냥을 내주겠네. 달구는 보상이고 뭐고 이 자리를 박차고 당장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런 타락한 벼슬아치의 돈을 받을 바에 길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나았지요. 달구는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스럽사오나 함께 여행 중인 선한왕자의 행선지가 급한지라 이를 도와드리기가 어렵사옵니다. 낭자가 몸이 불편하신 탓에 제 손이 꼭 필요하니 나으리의 은혜를 외면하게 되어 면목이 없사옵니다. 달구의 대답에 임대감은 돌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으며 부채를 펼쳤지요. 그렇구만. 길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곽달구,
내가 자네를 알아보았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 성적이 훌륭했지만 아쉽게도 낙방했더군. 사실 과거라는 것이 실력만으로는 급제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이번 일을 해결해 준다면 내가 손을 좀 써서 자네의 앞길을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임대감이 뜻밖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달구는 듣고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벼슬자리라니. 그렇게 바라 마지 않던 벼슬자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벼슬자리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달구는 갈등했습니다. 어찌할 텐가? 뭐 그래도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이복의 정남이 이자들을 밖으로 안내해 주게. 하겠사옵니다, 나으리. 달구는 한참을 갈등하다가 이내 욕망에 못 이기고 승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어차피 내가 받게 될 자리였다. 그러니 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훌륭해. 그래, 자네가 해준다니 벌써부터 마음이 놓이네. 그러면 어서 일 보러 가게나. 자세한 것은 정남이가 알려줄 걸세. 임대감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달구는 한동안 임대감의 저택을 나와 길을 걷는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손엔 자신이 받을 보상이 다른 한 손엔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은 죄책감이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 그는 조용히 곁을 따라 걷던 현서에게 물었습니다. 낭자,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 이미 이렇게 됐으니 물을 수도 없겠지.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지요. 무사님이 그 길을 걷기로 했다면 어디로든 닿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오직 달구님의 마음뿐일 테지요. 달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서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였지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달구는 당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달구가 알고 있다고 말하니 더더욱 오리무중이었지요. 마음이 가는 대로라. 이래서야 더 헷갈리는구려. 결국 달구는 한숨을 내쉬며 임대감의 하인 정남이와 건달패들을 이끌고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조그만 초가집이었고 그곳에 임대감이 말한 사내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달구와 건달패들은 한밤중에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달구는 속으로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건달패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기 초가집이요. 이제 들어가 잡아옵시다. 달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초가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을 한 중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달구와 건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 밤중에 이 무슨 짓이냐? 그 목숨줄 붙잡고 싶으면 잠자코 따라오너라. 이 천인공노할 놈들! 어찌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자 좀 보게. 자기가 옥황사제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보이. 천벌 대신 몽둥이 벌을 내려주마. 사내가 반항하려 하자 건달패들이 굵직한 몽둥이를 들어올렸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낄낄거리며 사내를 에워쌌습니다. 달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현듯 현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였습니다. 순간 달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붙잡은 건달의 머리통을 후려갈겼지요. 그 더러운 손들 놓거라. 달구의 몽둥이를 얻어맞은 건달은 그대로 눈을 횟가닥 뒤집고 기절해버렸습니다. 다른 건달들은 돌변한 달구에게 당황했지만 표정을 바꾸고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고작 마을 사람들을 겁박하고 돈이나 뜯는 건달들이 달구에게 상대나 되겠습니까? 건달들이 어설프게 휘두르는 몽둥이는 달구의 털끝 하나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달구는 팔이 10개라도 달린 듯 달려드는 건달들을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10명 남짓했던 건달패들은 하도 달구에게 얻어맞은 나머지 한 번 바닥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사내는 그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대는 정체가 뭐요? 달구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차마 임대감의 하청을 받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초가집 문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대감 나리가 당신을 구하라고 무사님을 보내셨답니다. 낭자, 무슨 말씀을? 그러나 현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알겠소. 그 은혜를 잊지 않겠소이다. 달구와 현서는 초가집을 벗어나 어두운 산길로 나섰습니다. 항상 알쏭달쏭한 말만 하는 현서였지만 이번만큼은 달구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임대감이 보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임대감이 무사님을 보낸 것은 맞지 않나요? 그렇지. 그 사내를 붙잡아 오라고 보낸 것이지. 구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지금 무사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달구는 현서의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찬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찝찝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개운했지요. 나쁘진 않구려. 그래도 돈귀신 임대감 그 작자가 우리를 잡으러 올 거요. 아마 그 거만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겠지. 달구는 그리 말하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잡히면 큰일이지만 어째서인지 현서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현서도 그런 달구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둘은 바쁘게 어두운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허나 지팡이에 의지하며 절뚝거리는 현서는 더 빨리 걸을 수 없었지요. 이에 달구는 현서를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급히 오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완전히 따돌렸다 싶었지요. 허나 이는 달구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빠르기도 해라. 돈귀신이 아니라 바람귀신이라 불려야겠어. 산 아래 멀지 않은 곳에서 횃불을 든 무리가 보였지요. 바로 임대감이었습니다. 곽달구 이 배은망덕한 놈! 일을 해결하라고 보냈더니만 일을 더 만들어! 내 놈이 날 2번 죽이는구나! 성난 임대감의 외침이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달구는 긴장보다 퍽 유쾌했습니다. 오냐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경주해보자꾸나. 낭자, 꽉 붙들어 매시오. 산속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달구가 날고 기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현서를 업은 상태로 추격을 따돌리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서서히 거리가 좁혀지더니 임대감의 하인들이 달구와 현서를 포위하고 말았지요. 임대감은 말에서 내려섰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찢어 죽일 놈을 당장 붙잡아라! 절체절명의 순간 달구는 굳은 다짐을 하고 현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건달패들에게서 빼앗은 몽둥이를 들었지요. 임대감이 데려온 패거리들은 저마다 날카로운 날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달구는 투지가 끓어오르는 눈으로 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냐, 먼저 머리통이 박살나고 싶은 놈은 어서 오려무나. 건달들은 주춤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먼저 달구의 몽둥이 찜질 맛을 본 건달들은 먼저 덤빌 생각을 못했지요. 이에 임대감이 호통을 치자 그제야 건달들이 비명 같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숲 저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암행어사 출두요. 모두가 놀라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달구가 구해준 사내가 흙포 위에 붉은 단을 두른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정갈한 흙잎을 쓴 채 말 위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구가 구해주었던 사내는 바로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임대감, 그대는 어명을 받들라. 아, 암행어사 나으리. 임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폐악질과 비리를 저질러온 임대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감은 분명 사내를 암행어사인지 모르고 헤아려 했으니 말입니다. 곡두 새벽부터 그대를 찾았건만 댁에 없어서 당황했소이다. 헌데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아침 산행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게 말이옵니다. 아침 등산이 건강에 매우 좋다 하여서 말이옵진데, 여기 이 곽공과 누가 먼저 정상에 도착할지 경주를 하였사옵니다. 임대감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되도않은 변명을 떠벌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달구는 어이가 없어서 표정을 구길 수밖에 없었지요. 헌데 암행어사로부터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대감 그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소. 그래서 이리 급히 찾아온 거요. 그게 당최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무를 수행하다 보니 여기저기 적을 많이 만들어서 말이오. 그대가 저 무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내 아주 큰 화를 입을 뻔했소. 모두 임대감 덕분이오. 아하, 그렇지요. 아니 어느 천인공노할 녀석이 나으리를 해하려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우리 곽공을 호위로 보내싸웁니다. 거참 해안이 깊소. 이점은 내가 임대감을 본받아야겠구려. 역시 소문만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이다. 매관매직이며 횡령, 비리의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모두 근거 없는 말임을 알게 되었소.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욱 많은 선행을 베풀어 주시오. 암요, 명을 받들겠나이다. 아주 믿음직하구려. 조정에는 그대 같은 충신이 더 많이 필요하지. 이 일은 조정에 상세히 보고하리다. 그리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옵니다. 암행어사 나으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더욱 충성하고 선정을 베풀 것이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그러자 암행어사는 만족한 미소를 띄우고 떠났습니다. 숲속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지요. 암행어사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임대감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달구에게 절하였습니다. 곽달구! 아니 곽공, 곽나으리! 아니 어찌 부르던 자네가 날 살려준 은인이란 사실은 변함없네.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달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임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볐던 자가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네가 암행어사를 구해줬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그것도 모자라 내가 저지를 악행을 숨겨주고 내 목숨까지 구해주다니. 이 무슨 지혜와 아량이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현서의 조언대로 달구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 덕분에 임대감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대감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덥석 붙잡았지요. 달구는 기겁하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게 많다네. 정말로 고맙네.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돌아오고 착한 일을 하면 그것도 돌아온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어.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네. 부디 용서해 주게나. 아, 그런 거야.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사과는 받겠소. 임대감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달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곽공, 내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네. 오늘을 기점으로 나는 바뀔 것일세. 모든 배악질을 그만두고 백성들을 위한 참된 관리가 되겠네. 내 그대에게도 정말 못할 짓을 했네. 부디 용서해 주게. 어찌 자네와 같은 참된 사나이를 낙방시켰을꼬? 거야, 무과라는 것이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었소? 아닐세. 그래. 내 약속함세. 부디 포기하지 말고 다음 무과에도 응시하게. 그대라면 능히 합격할 걸세. 내 눈여겨보겠네.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내 반드시 자네를 추천하여 합격시킬 수 있게 하겠네. 임대감은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달구는 눈을 꿈뻑꿈뻑 깜빡이다가 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서는 변함없었습니다. 인자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말없이 달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낭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아니, 낭자가 무언가를 꾸민 거 아니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달구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지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 항상 그러했듯이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도 영영 모를 수도 있지요. 허나 그것이 중할까요? 정말이지. 낭자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구려. 여전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달구는 방긋 웃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달구와 현선은 무사히 청령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청령산은 산세가 험하여 달구가 다시 현서를 업고 산을 올랐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였던 대운사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달구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현선왕자 드디어 도착하였소. 그렇네요, 무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소이다. 그리고 내 현선왕자 덕에 이것저것 느끼는 바가 많았다오. 헌데 나는 아직도 모르겠소이다.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온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이 옳을지 말이오. 달구의 말에 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구는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리겠소? 그래도 대운사에 직접 발을 들여봐야 하지 않겠소? 달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허나 현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이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달구는 슬쩍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구는 그만 깜짝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등에 업고 있던 현서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순금으로 번쩍이는 금불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체? 황급히 불상을 내려놓은 달구는 대운사의 승려들이 환호하며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 금불상은 중국에서 온 귀한 사리불상입니다. 배가 난파되어 유실된 줄 알았는데 시주님이 직접 찾아서 여기까지 옮기신 겁니까? 이것이 말이오? 그럴 리가? 분명 다리를 절뚝이는 여인이었는데. 달구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대운사의 주지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주지스님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종종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지요. 여기 금불상의 다리 부분을 보십시오. 조금 깨져 있지요? 아마 유실되면서 상처 입은 것 같으뇨. 내가 홀렸다는 말이오. 홀렸다니요?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을 홀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이지요. 주지스님의 말을 듣고 달구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제야 현서가 하였던 말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이는 마음속 깊은 곳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라는 뜻이었습니다. 달구는 관세음보살 금불상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후 달구는 산에 내려왔고 다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과에 당당히 장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으로 합격한 달구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출세길에 올랐지요. 아버지의 유언을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된 달구는 뿌듯함을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직에 오르고 관무를 수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임대감은 약속대로 환골탈퇴하여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한 관리가 되었지요. 그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달구도 나이를 많이 먹고 관직에서의 일도 이제는 익숙해지게 되었죠.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옛 기억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허나 정체불명의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했던 그 여정과 교훈만큼은 잊을 수 없었지요.